에서 확실하게 끝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아세안의 어떤 중재를 뭐 우리는 필요 원치 않는 거죠. 없다.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 여기 이제 뭐 아직 충돌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이제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파키스탄하고 인도 간에 또 충돌이 있었고 지금 국제적 흐름을 보면 말로 풀어도 될 걸 주먹부터 앞세우는 그죠? 네. 이런 양상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와 오래 전부터 뭐 이제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이 소수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보여줬던 그런 힘의 외교의 논리를 지금 러시아가 너무 강하게 보여줬고 지금은 뭐 거기에 질세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까지 이걸 보여주는 상황에서 네.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그러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그런 데서 제소를 하고 이거를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는다 할지어도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태국이나 캄보디아,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처럼 국경지대가 확정되지 않은 그래서 끊임없이 국경을 통해서 이제 분쟁을 하는 이런 국가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그냥 뭐 하나 돌 하나만 넘어와도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남은 건 힘의 논리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론하기 전에 미국을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른바 미국이 개입해서 뭔가를 조정을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들이 극히 이완되어 버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미국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힘의 외교가 전혀 아이러니한 전혀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낳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전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세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골목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한 것 같고 이번에 이란을 폭격한 거나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섰다가 안 되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엔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국내 정치 문제들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극우적인 그 마인드셋은 뭐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애들은 그냥 다 죽여도 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거는 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지지를 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뽑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어떤 그 포퓰리즘의 한 현상 혹시 이렇게도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권위주의 정권들의 몇몇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걸 다 예를 들면 인도의 모디 총리라든지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만들고 그런 포퓰리즘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상대편 국가에 대한 강력한 혐오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럼 우리는 힘이 세니까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면 되고 우리가 힘을 억누르면 돼.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렇죠. 포퓰리스트 정치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기제는 국민 감정을 선동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네, 그래서 그죠? 이번에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그 이란을 치고 나서 이제 뭐 지지율 조사나 여론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근데 보면 심지어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지지자들, 극우 지지자들 안에서도 이란을 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왜냐면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워놓은 거는 미국 우선주의 하라고 세워놓은 건데 왜 다른 데 신경 써? 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사실 극히 일부는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반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란을 치는 걸. 심지어 한국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트럼프가 폭격한 날 저 반응을 봤는데 막 역시 잘했어 신나하는 이란은 뭐 저기 힘도 두드러 없는데 맞아야 돼, 뭐 어디서 이런. 까불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도 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가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골프다 보면 일단 주목보다 나가는 이 조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12.3 내란 때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게 외환 혐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지금 12.3 내란이 지금 터져서 실패를 해서 진압이 됐던 게 천만다행이다. 그렇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힘으로 해결이 됐다면 굉장히 사회 전반부터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환을 일으켜서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연장선인 것 같으니까. 물론 뭐 아직은 혐의점이고 수사를 해서 뭐 실체는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만약에 규명된다고 치면 그게 다른 대외 환경 예를 들어서 그때 트럼프가 있었다. 그죠? 맞아요. 막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작동이 됐다면 그게 어떤 결과를 빚었을지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어떻게 보면은 현실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선제 공격, 미국이 이란을 치는 선제 공격, 그리고 12.3 내란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했던 그 내용들 전부 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실질적인 위협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국민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개인이 소수의 판단으로만 위협을 조장하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중동도 그렇고 또 뭐 러시아 인근 국가도 그렇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전쟁들을 또 앞으로도 더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러우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한 게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국제법상의 위반은 없었는지 우리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법과 시스템과 뭐 규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는 군사력 강한 나라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으면 전쟁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한반도는 절대 안 된다. 그죠? 한번 휘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석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이거 결코 과장이 아니잖아요. 동의합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보여지는 지금 풍경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잖아요. 보면은 정밀 타격을 해도 이란에서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그 뭐 한 명만 폭탄을 터뜨려도 사실 주변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민간인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게 여기서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강남에 어디 누가 요인이 있어서 거기다 폭탄을 터뜨렸다고 생각하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결정을 하지만 죽는 건 시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